네. 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건 아직 좀 잘 우리가 몰라서요. 네. 어떤 곳인지. 카이는 딱 들으면 좀 괜히 굉장히 뭔가 시원한 뭔가가 네, 있을 것 뭐가 같죠.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선진 집단 같아요. 네.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항공우주 네. 산업인가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게 1999년일걸요, 제 기억에. 네. 당시 이제 여러분 아시죠? 아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 그 화보집 거기 갔다 왔는데, 네. 이제 그 동영상, 김대중 대통령, 일생의 이런 그 장면들을 모은 동영상이 이제 나왔었는데, 거기에 네. 이제, 김대중 대통령 취임하시던 장면이 나와요.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아까 뭐 사진 잠깐 봤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셨을 때, 취임사 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IMF 위기가 터져요.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인수위 시절부터 사실상 나라를 그렇죠. 그날부터 통치를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IMF 총재가 와서 우리나라랑 협상하고 그러는데 임기가 두세 달 남은 대통령하고는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이 보증해라.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할 때 이미 한 2달 동안 나라를 경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취임사를 하니까 그냥 무슨 대통령 당선돼갖고 인수위에서 와서 보고받고 뭐 이렇게 좀 이제 미래의 비전만 갖고 이렇게 취임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비전만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막 흥분되고 네. 뭔가 좀 행복함이 있다면 성취감? 그렇죠. 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이미 국가 부도 위기 사태를 극복해야 되는 굉장히 어떤 절체절명의 어떤 이런 긴박감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급한 불절을 다 꺼놓고 이제 취임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장한 어조로 합니다. 표정이 진짜 그랬어요. 네. 근데 그때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은 사회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는 실업자가 늘고 여러분들의 기업은 파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소득은 줄고 이런 얘기들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취임사를 하는 그 대통령의 그 비장함이라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내가 이끌 나라의 국민들이 이렇게 눈에 뻔해 보이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을 예고를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걸 봤는데 사실 이제 왜 이렇게 길어졌냐면 이 카이가 사실은 그거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이것을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빅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빅딜 맞아요. 기억나요. 네, 그래서 지금은 빅딜 이게 아무나 빅딜 이런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빅딜이라는 용어가 신조 같이 들렸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처음 들어본 용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엄청난 대기업들 현대, 삼성, 대우 그 당시에 세 개의 대기업이 있었죠. 이 세 개의 대기업이 서로 자기들이 잘하는 것들을 하고 못하는 것들은 다른 대기업들에게 주고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삼성이 그 당시 삼성자동차로 해가지고 국가 부도를 일으키는데 한 1조를 했거든요. 그때 삼성이. 그래서 그 삼성자동차를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대우도 대우전자를 팔고 이렇게 해서 현대전자 이런 데로 넘어갔던가 뭐 이런 식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공산업,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사실은 경쟁력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현대우주항공도 있었고 삼성항공도 있었고 대우중공업도 있고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통합해서 만든 회사가 요 카이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경쟁력을 높이려고 세 개사를 합친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뭘 해줬냐면 국가에서 발주하는 모든 항공을 이런 것들을 거의 이쪽에다 밀어준다 이런 식의 어떤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그런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요거 할 때 나는 안 할래 하고 빠져나간 게 대한항공이에요. 아, 그랬구나.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대한항공은 적자 기업이고 요 카이는 2014년부터인가 흑자 기업으로 돌아섰어요. 근데 이 카이가 사실 이제 우리가 글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우리가 50년 전만 하더라도 되게 낙후된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급속히 이제 뭐든지 따라가잖아요. 이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반도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늦게 성장을 했는데 지금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뭐든지 하면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카이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완제품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아, 예. 그게 이제 T-50이라고 하는 연습기인데, 그러니까 전투기를 조종하기 위해서 연습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성능이 좋아서 다른 나라들에 좀 수출도 좀 했었고요. 지금은 우리 그 연습기가 연습기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은 것 중에 하나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KT-1이라고 하는 그 연습기도 또 만들었었고,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그 시제품을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공개를 했었죠. KF-21이라고. 아, 네네. 네. KF-21. 네. 네. 이게 우리나라 현재 주력기가 뭐냐면 F-16, F-15예요. 아, 네네. 네. 근데 이제 이 KF-21은 우리가 이제 차세대 전투기로 들여오고 있는 F-35.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거. 네. 전투기죠, 이게. 예. 그 F-35는 이제 이미 이제 몇 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다 들어오면 우리나라 주력기가 이제 이 F-35로 바뀌고 F-35는 지금 미국이 수출하는 전투기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은 거예요. 세계에서. 이건 이제 스텔스 기능도 있고 또 어떤 이제 B형은 이렇게 수직 이착륙도 되고 뭐 이래서 항공모함에도 싣고 뭐 이러는데 이 그 F-35가 북한이 생각할 때는 좀 공포스러운 무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스텔스 기능이 있고 또 이게 무기 성능도 워낙 뛰어나서 어디 숨어 있어도 그냥 한밤중에 몰래 가서 때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로서는 좀 공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요즘 북한의 김정은이 한국을 상대로 좀 배신감 느낀다 얘기할 때 네. F-35 개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해하자고 그러고 이렇게 군비 통제하자고 그러더니 너네는 그렇게 엄청난 무기들을 계속 들여오느냐 이런 거죠. 글로벌 호크 이런 거 감시할 수 있는 네. 정찰기 이런 것도 더 들여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겠죠. 북한 입장에서. 그러겠네요. 예, 근데 이제 KF-21이라고 하는 게 네. F-35를 꼭 빼닮은 아주 엄청난 성능의 그 전투기인데 여기는 우리가 이런 얘기 했대요. 해주세요. 겉에다가 스텔스 도료만 바르면 이것도 스텔스기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스텔스기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이게 그래서 그 별칭이 한국형 전투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도네시아하고 공동으로 개발했는데.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인도네시아도 이 전투기가 수출이 되지 않았나요? 그 기사 언뜻 본 거 수출이 아니고요. 공동 개발했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인도네시아가 이제 얼마를 내고 같이 참여했죠. 근데 네네. 나중에 이제 발을 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이건 확실치 않습니다. 정리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돌아올 수도 있고. 근데 워낙 이게 조금 잘 만든 거라 네. 사실 글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스텔스 기능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지금 미국이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이 전통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의 무장을 좀 반대하는 스타일이고 우리가 다 지켜줄 테니 니들은 하지 마. 이런 입장이거나 아니면 우리 거 사가. 이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KF-21을 만들 때 우리가 전부 다 우리의 기술로 만든 게 아니에요. 미국의 기술이 상당 부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미국 애들이 기술을 팔 때는 조건을 붙여요.
이것이 들어간 우리 것이 들어간 제품을 팔 때는 항상 우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거나 이게 또 그게 또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KF-22를 만들 능력이 되는 이건 굉장히 뭐 엄청나게 훌륭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기 지금 댓글에 밀떡님이 들어오셨나봐. 해외에서는 베이비 F-22라고 별명을 붙여줬다고 하네요. 밀떡님 같아 이분.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아까 제가 우리가 최신에 들려오고 있는 비행기가 KF-35라고 그랬죠. 네. 아니 F-35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절대 수출 안 하고 자기네들만 쓰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절대 최강자가 그게 F-22예요. F-22. F-22. 예, 그래서 F-22의 성능에 버금간다 그래서 미국애들이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KF-22. 그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네요. 디자인도 거의 F-35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우리가 봐도 너무 잘 만들었다. 그래요? 예. 그거를 이제 카이에서 제작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 카이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간 기업이라고 그러셨죠? 예, 민간 기업인데 방산 기업이기 때문에 뭐 공기업에 준해서 뭐 이렇게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가 되죠. 그렇구나.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카이가 많이 조명이 되더라고요. 이게 워낙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드니까. 근데 지금 이런 카이 주식이 오늘 좀 떨어졌어요. 그래요? 카이 주식이 있구나. 그럼요. 네. 여기다 한번 좀 뒤져봐야 되겠네요. 주식 좀 현황을. 장기적으로 보면. 네. 내가 이런 얘기, 지난번에도 와서 주식 얘기 좀 했는데. 해주셨어요. 항공 우주가 뭐 길게 보면은 오를 수밖에 없는 주죠. 그렇구나. 저는 단기적으로 얘기 안 했어요. 또 뭐, 제 말 믿고 뭐 샀는데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하지 마세요. 네, 우리나라 기술 발전한 거 들으면 깜짝깜짝 놀란다고. 특히 이 방산 관련한 기술들이 엄청난가 봐요. 네.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앞으로 이 밀떡 관련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에 은근히 밀떡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 그래서 어쨌든 지금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좀 잘 해결이 돼서 유출이 되지는 않기를 좀 바라고요. 카이가 앞으로 이제 좀, 근데 약간 여기가 좀 너무 순수한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지 최근에 또 사기도 다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참 뭔가 여기 좀 보안 장치를 좀 강화시켜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게 좀 약간 어처구니 없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요새 들어보니까 이게 워낙 해킹이나 이런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워낙 이렇게 치밀해가고 정교해가지고. 저도 몇 번 당했어요. 그러셨어요? 저도 당할 뻔했어요, 진짜. 아니 지난번에 네. KBS 모 프로그램 여기 뭐 프로그램 얘기도 괜찮죠? 네네. 남북해창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뭐 이렇게 거기 했던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암흑의 작가가 네. 이제 저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왔더라고요. 교수님 다음 주에 남북해창 시간 되시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 시간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러더니 쭉 왔어요. 그리고 이제 네. 파일을 이게 뭐라고 그랬더라? 그게 대본이라고 했는데 뭐라 하여간 뭐 그게 있어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딱 눌렀는데 그래서 순간 버뜩 해갖고 네. 막 올라가서 메일 주소를 딱 클릭해봤더니 네. 이게 뒤에가 kbs.co.kr이 아니고 네. 다음.net이에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착각이다. 기억에 착각이다. 네. 다르게 한번 그렇게 당한 적이 있어서 네. KBS 거 이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열어보려고 탁 클릭을 하려다가 그 생각이 퍼뜩 난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썼죠. 은하야 하마터면 속을 뻔했지 뭐야. 다음부터는 꼭 뒤에 메일 주소를 kbs.co.kr로 해서 보내주렴. 그렇게 답을 했던. 그게 진짜 사람이 그걸 하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진짜처럼 오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항상 진짜 뒤에 주소하고 정확히 확인하고, 하여간 뭘 열 때는 진짜 무조건 조심을 해야 그리고 될 요즘 것 그 같아요. 수법 중에 네. 제일 많이 쓰는 수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뭘 하기로 하고 문서를 하나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해킹 메일이 따라 들어오면서 네. 수정 파일 이런 식으로 와요. 수정 파일이요? 네, 교수님, 이거 메일에 보내드린 파일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 수정 내용 고쳐서 보냈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탁 그렇죠. 누르거든요.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 네, 여기 파란비님이 교수님 같은 분이 피싱을 당하시다니 지금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나는 왜 피싱 당하면 안 돼요? 왜? 내가 뭔데?
아니 뭔가 그 굉장히 이게 치밀하실 것 같은데 허당이시네. 허당이 아니라 우리 같은 되게 허술해요. 아니 그 교수님들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탁탁 무의식적에 하시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여기 보시는 분들도 이 보이스피싱 조심하시고, 그래서 카이가 좀 뭔가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어리버리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식도 올라갈 예정인데. 올라갈 예정이에요. 네, 올라갈 예정인데. 사시겠네, 곧 사실 것 같아. 그래서 여기를 잘 좀 해킹이 안 당했기를 좀 바라고요.